안녕하세요, 섭입니다. 제 볼에 뭐가 묻어 있죠. 조그마한 뭐가 나서 이렇게 조그맣게 수술했는데 그래서 반창고를 붙이고 있는 점은 조금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은 가죽공예를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 몇 가지 중에서 태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이거는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는 게 아니고요. 제가 가죽공예를 대할 때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해볼까 싶어요. 물론 공감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가죽공예를 대할 때 혹은 뭔가를 만들 때 아니면 뭔가 고민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두 가지를 언제나 생각합니다. 왜, 그리고 다르다. 왜, 다르다. 그 두 가지를 생각해요. 첫 번째 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처음 가죽공예를 취미로 접할 때 그때는 이렇게 본딩을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본딩을 했었고요. 이렇게 재단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재단을 했고, 여기다 이렇게 뚫으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뚫었습니다. 그리고 핸들을 이렇게 붙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붙였어요. 그래서 정말 내 손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뭔가 온전한 것을 만드는 그 재미가 어마어마하게 컸었죠. 아마 가죽공예를 즐기시는 분들 대다수가 그럴 거예요. 그렇게 있는 것들에서 뭔가 온전한 것을 만드는 내 만족감이 어마어마하게 클 건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 저렇게 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왜 핸들을 이 간격으로 붙여야 되지? 더 넓게 하면 안 되나? 아니면 왜 저 가방을 만들 때는 저 가죽을 써야 되지?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본드를 칠할 때도 왜 본드를 저렇게 칠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왜라는 질문을 던져서 그 행위에 대한 이유를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 답변을 해줄 수 있는, 혹은 제가 거기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얻을 수 있는 게 그리 많지 않았어요, 실은. 제가 취미로 배울 때도 그냥 만드는 거에 집중이 되어 있지, 거기에 대한 원리나 그런 것들, 그 이유에 대해서 배운다는 개념은 그리 많지는 않았었고요. 물론 제가 물어보면 답변을 들을 수는 있었죠. 하지만 매번 그럴 수는 없었고, 그리고 인터넷이나 유튜브 이런 데서도 그런 내용들을 그렇게까지 많이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저 스스로 고민하는 내용들이 정말 많았었고요. 그거는 제가 취미로 할 때도 마찬가지고, 제가 공방을 조그맣게 운영을 할 때도,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왜라고 계속 질문을 던지다 보니 저한테 쌓인 건 뭐였었냐면 지식이었어요. 지식. 누가 알려주지 않는 지식이 저 스스로한테 쌓였는데, 원래 가죽공예는 이제 이론처럼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쭉 나열돼서 정리정돈이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이다 그러면 그 기초부터 쭉 해서 여러 가지 근해 공식부터 해가지고 나중에 기하까지 어떻게든 뭔가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죽공예는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진 않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이론이 아니라 기술이기 때문에. 근데 본의 아니게 저 스스로 그런 나름의 틀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느 누군가가 이거는 왜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굳이 생각하지 않고 굳이 뭔가 찾아보지 않더라도 줄줄줄 나올 수 있게끔 뭔가 지식이 쌓이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지식이 쌓여서 만든 영상들이 제가 그동안 올렸던 영상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그만 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도구에 대한 내용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만드는 방식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제가 고민한 내용들을 유튜브, 지금 제 채널에 풀어놓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가죽공예를 접한 게 어떻게 보면 경력이 엄청 오래된 건 아니에요. 해봐야 지금 5년, 6년? 그 정도 됐을 건데, 5년, 6년 치고는 생각보다 많이 알고 있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생각보다 정말 제한 없이 어떻게든 뚝딱뚝딱 만드는데, 저거 어디서 배웠지?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왜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는 저 스스로 물어보는 그런 태도에서 나왔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언제나 같이 한번 고민도 해보시고 아 저래서 저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제가 미처 공유드리지 못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왜 저거를 저렇게 해야 되지? 왜 저렇게 하지?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가죽공예를 접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가 얼추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것을 만들고 정해져 있는데 보통 흔히 약간 템플릿처럼 아니면 하나의 정답처럼 몇 가지를 정해놓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배색도 마찬가지고 뭐 실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는데 한편으로는 조금 달리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 스스로 하나의 정답을 정해서 다른 것을 틀렸다라고 하는 순간 발전이 없습니다.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는 나는 우물안 개구리가 된다고 볼 수가 있고 나는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아는데 그 중에서 이것을 선택하는 것일 뿐이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 이런 분야도 있네 혹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더 다양하고 재밌게 가죽공예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가방에 핸들을 만든다고 고민을 해볼게요. 핸들을 만들 때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길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꼭 그 길이를 맞춰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언제나 비슷한 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달리 생각해서 끈의 길이를 조금 더 많이 길게 하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혹은 익숙한 그 비율을 조금 늘려서 하면 전혀 다른 느낌과 그런 뉘앙스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핸들 길이 아니면 가방의 비례만 조금 달리 했을 뿐인데 전혀 다른 느낌을 줌으로써 나에게 있어서 혹은 누군가에 있어서 전혀 다른 만족감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더 재밌고 다양하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다르다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을 짧게 이야기한 이유는 이건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왜? 라는 질문과 같이 연결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왜? 나는 이렇게 다르게 하고 싶은데 라고도 할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측면은 아니지만 가죽공예를 즐기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발전된 모습 혹은 좀 더 다양하게 즐기는 방법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제 스스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공감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냥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